이제 과학고 좀 부족한 상태로 갔는데 네. 과학고에서 이렇게 힘들고 다른 애들은 훨씬 더 열심히 많이 일찍부터, 해가고 잘하는데 그거 보면 아 너도 조금만 더 일찍 엄마가 시킬 거 그랬나 봐. 그러면 지금 과학고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렇게 전교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도 정말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대기자 TV. 오늘은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사교육인데요. 사교육이 아니라고,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작가님이 있어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 작가입니다. 아드님이 사교육 없이 과학고에 합격해서 그 경험담과 노하우를 많은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사교육이 뭐 나쁘다, 사교육을 배척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필요한 사교육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리고 무리한 선행에 네네. 대한 부분을 제가 가장 우려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 좀 위험한 것들을 피하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력 메시지를 네. 지금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 없다, 이 책을 통해서 나눠주신 거잖아요. 네네. 이 책의 제목이 확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생각하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블로그를 한 17년째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이지만 친분이 이제 생긴 분들이 많고 10년 이상 많이 본 분들도 많고요. 네네. 아이를 같이 키우다 보니까 육아 얘기를 계속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렇죠.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그 주제가 교육으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예, 예. 옮아가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너무 뚝심과 신념이 대단하다. 네네. 아이가 청소년이 됐고 사춘기 지나면서 청소년이 됐는데 그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릴 때랑 너무 똑같고 그것을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시고 대단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 일상을 많이 블로그로 남기셨나 봐요. 네네. 근데 요 책 전에 아이의 꽃말은 기다림입니다라는 책을 같은 이제 출판사에서 예, 내셨죠. 예, 네네. 쓰고 있었는데 그때 편집장님께서 그 편집할 당시에 이거 끝나고 자녀교육서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과학고에 합격한 순간이 아니에요. 아니었는데도요? 예, 오, 아닌데 네네.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예. 전 자녀교육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제가 뭐라고 하다못해 제가 몇 문제라도 나왔어야 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가 2022년 8월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과학고 원서 쓰고 있는데 붙으면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와, 예. 그랬는데 실현됐네요. 예, 과거에 붙었죠. 네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예. 그때까지 저랑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랬던 분들이 저한테는 아 맞아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고 했지만 결국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과거에 붙고 나서는 제 말이 바뀐 게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조금씩 바뀌신 거예요. 그분들이요? 예. 이 결과의 힘인가요? 예. 근데 갖고 됐어? 그러면 이건 믿을만하다. 이렇게 된 거죠. 대학까지 되면은 더 믿으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해지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사교육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봤죠. 문제는 그거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협박만 하고 제가 봤을 팩트가 때, 없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사교육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아이를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지쳐 보이고 공부 얘기만 나와도 너무 지긋지긋해 하면서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중학교 진학하고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라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학년이 더 올라갈수록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니지 않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 거다.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정말 또 재밌는 거는 예. 그분들은 이제 점점 내 아이가 중학교 때 왜 공부를 못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전혀 다른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초등 때 더 읽지, 더 많이 시켰어야 돼. 와, 네. 더 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사교육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아이가 학교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아, 네, 네.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하고 초등, 중등을 다. 네, 네. 학교 수업을 너무 잘 듣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재밌어 했어요.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으시네요. 학교에 대한 감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단 한 번도 학교 가기 싫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재밌는 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 수업 받는 걸 재밌어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거에 대한 그 감정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네. 초등 때는 저렇게 어린데 학교 공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장하다. 맞아요. 그거면 네. 됐다. 본격적인 공부는 중등 때 해도 충분하다. 진도 걱정은 절대 할 게 아니라고 이제 너무 확신한 확신을 거예요. 하시게 네, 됐구나. 너무 확신했어요. 결정적으로 저랑 남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애가 공부 잘할까 못할까 보다 얘가 어떤 어른이 될까가 늘 화두였어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일까, 얘가 어떤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거에 네네.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어른이면 좋겠다. 라는 것이 화두였지, 얘가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는 전혀 이제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학교 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굉장히 성실한데 그럼 뭘 더 바래? 공부가 이 시기에. 필요하다면 중학교 때부터 하면 돼. 6년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그 전의 것들은 그 바탕이 되는 네네. 것이 완벽하게만 그것만 생각하자라는 합의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작가님 말씀을 잠깐이라도 들어보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포인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같은 방향성이시네요. 맞아요. 남편분과. 이제 둘이 합의가 돼서 열심히 한 방향으로 밀어도 잘 될까 말까인 판에 네네. 한쪽 사람만 이제 옳다고 주장하는 일도 많고, 네, 그렇죠.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네, 결국은 예. 얘가 혼자 충분히 했으면 그게 된다. 그게 맞다. 뭔가를 더 해서 뭔가를 더 얻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이의 성향도 좀 한몫했어요. 어떤 성향이에요? 좀 워라밸이 중요한 성향. 학교 갔다 오면은 네, 워라밸이 중요한 자기만의 시간을 좀 네. 보내야 되는 친구예요. 네. 구체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학습 환경 도와주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와준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남편이 예. 정말 말이 많아요. 말을 네네. 굉장히 많이 해줘요. 아이한테.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교육되기 잘 안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신 저한테 다 얘기해요. 모든 걸. 그러시구나. 그리고 정말 거예요? 꼭, 모시고 싶네요. 꼭 봐야 되는 거는 저한테 링크를 보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거실 문화예요. 네네. 네, 거실 문화. 네네. 저희가 집이 좀 작은 편이에요. 저는 집에서 90%는 식탁에 앉아 있어요. 항상. 네. 제 자리예요, 거기가. 예. 항상 노트북도 거기 있고. 그래서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미취학일 때부터 초등, 중등까지 항상 제 옆에 식탁에서 뭘 한 거예요. 뭘 했을까요? 책도 보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미술도 엄마 거기서 옆에 있고 싶으니까. 항상 여기서. 항상. 네. 그래서 항상 뭘 하든 종이 접기를 하든 보드 게임들 거기서 하고 밥 먹을 때는 싹 치우고 요 구퉁이에서만 밥 먹고 그런 식으로 네네. 거의 이제 식탁에서 살았어요. 저희는. 네네. 아이가 식탁에 계속 요 옆에서 뭔가를 사부작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제 맘대로 스마트폰도 계속 못 보죠. 눈치가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죠. 엄마가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책 많이 보니까 책 보면은 나도 책 봐야지 이렇게 네네,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항상 맞아요. 식탁에 한켠에는 책이 볼 책들이 쌓여 있고 아이가 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니까 아이가 뭘 그리던 뭘 접던 뭐 큐브를 하던 항상 제가 관심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네, 있으니까요. 너무- 그럼 가족과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방과 후에 초등학교 때 그리고 유치원 때 돌아오면 방과 후에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예, 집에 있었죠. 얘가 유치원도 병설 유치원 나왔고 그 전에는 아무데도 안 갔어요. 어린이집? 예, 안 갔어요. 아 유치원부터 갔어요. 예, 저희가 아이 1살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네, 항상- 작가님이요? 예, 어. 남편하고 둘이. 그래서 이제 여행 가자 그러면 싹 접고 가기가 너무 수월했죠. 네. 가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이 방과 후에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면은 저희는 막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네네. 일하고 아이가 방과 후에 가면 다 같이 놀러
공원에 수도 가가지고 있고. 막 운동하고 네네.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대부분 초등학교 유치원 때 지금 사교육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중학교에 갔는데 그 당시에 가장 흔들리는 게 영어잖아요. 영어 영어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사실. 네. 영어에 대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영어도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 시켰어요. 안 네, 한 맞아요. 애들은 예. 안 한 애는 저희 아이밖에 없어요. 초등 때 영어를 안 했다 하는 거는 파닉스도 안 했으니까 말다했죠. 학교에서 배우는 고 3학년 때부터는 교과만 한 거예요. 네네. 정확하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어는 중등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그 결반 때 사교육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집 근처에 그 학원이라는 학원을 다 가봤어요. 저희도 이제 예. 사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하고 다 탐방을 아, 해봤단 그것도 말이에요. 남편분이랑 네. 같이요? 혼자 오. 결정할 수가 없죠.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너무 중요하고. 네. 근데 학원 다녔던 그 가봤던 학원이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저희 면에서요? 방식이 아니었다. 이거는 너무 레벨을 나누고 어. 아이를 너무 경쟁시키고 매일 테스트를 본다면서 그거를 되게 자랑스레 매일 얘기하는 테스트하고 게. 나머지 못하면 남겨서 무조건 하게 합니다. 뭐 이런 음. 식이었는데 저는 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영어도 집에서 해야 되나 봐.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집 바로 앞에 작은 그 교습소가 있었는데 예. 거기는 생각도 안 해봤었어요. 거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예. 근데 이미 더 실망하셨으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교습소니까 혼자신데 너무 그 마인드가 저희랑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예. 15년도 어디서 이렇게 넘었는데. 유니콘 같은 아이가 나타났나 이러셨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B랑 D의 그 방향을 헷갈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이가.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정도로 구별이 안 될 정도였으면 학교에서 어쨌든 공교육에도 영어 수업이 있으니까요. 예,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있었을 거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냥, 없었어요? 예, 학교에서 오. 너무 재밌게 했대요. 교습소를 다녀서 부족한 점을 영어를 보완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의 부족한 점도 이렇게 교습소나 사교육을 통하면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혼자 열심히 특히 수학 같은 거 그리고 뭐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라 그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버리는 과목 없이 너무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버리잖아요. 예. 기가 버리지, 학원 버리지. 애들 다 그 시험 고등학교 가기 전에 버리잖아요. 네, 예, 시험 예. 기간에 이건 버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네네. 다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다 너무 소중하다고 계속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잘 지켰고 예.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따로 집에서 공부하는 거 없고 문제집 없었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들춰봤어요. 수학 교과서 같은 교과서로. 것도 예, 예, 예. 수학 익힘책 같은 거 오면은 들춰보고 틀린 거 있으면 다시 이제 풀었던 거 흔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거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 그래도 잘 못하면 다시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보라고. 예, 제가 설명하진 않았어요. 네, 아, 어렵죠. 네, 어렵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잘할 자신도 없고 제가 또 섣불리 했다가는 다른 개념 아직 안 배운 개념을 말할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지점이 곤란하더라고요. 방과 후, 중학교 때 방과 후는 어떻게 보냈어요? 항상 저희가 바깥 활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해 있을 때 무조건 밖에 나가 논다 우리는.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항상 끝나면 집에 오면은 간식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소위 말하는 멍 때리고 있는 걸 못 참으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항상 배회할 때가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그 작은 거실을 계속 이렇게 배회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배회하게 냅두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렸을 때 놀던 장난감 갖고 놀았어요. 다 꺼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네네네. 다 꺼내갖고 갖고 놀고 그럴 때 정말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노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런 데서 창의력이 생기는가 할 정도로 긍정적으로요? 네, 그렇게 보고 오. 뭐든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걔는. 네.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교 숙제가 있으면 그것만 해놓으면 초등 때도 네. 중등 때도 학교 숙제만 다 하면 다 하면 뭐든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는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에 따라서 매일 학습지를 주시는 선생님도 그래요? 있고 네네. 배움 노트를 꼭
두 장씩 채워오라는 담임 선생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왜냐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할 거리가 생긴다는 게 너무 흥미진진해서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이게 얼마 중요한지. 네. 중등, 고등 갈수록 점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선생님을 굉장히 좋게 저희가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와 이건이 이래서 정말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걸 다 잘 듣죠. 네. 좋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맞아요. 되겠죠. 맞아요. 예, 예. 뭘 시켜도 아 이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네, 네. 선생님이 시키라는 거는 하라는 건 다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게 맞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좋아한다는 그 멘트가 긍정적인 곳에서는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 1등으로 첫 번째 시험에서 나타났나 봐요. 교과서당 문제집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 연계 문제집. 근데 이것만으로도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너무 기초가 탄탄했다. 초등학교 때.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러면 집에서 혼자 나름의 선행도 안 했던 안 거죠. 했죠, 안 했죠.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숙제 위주로만 했던 네. 거죠. 모든 개념을 선생님한테만 배웠어요. 학교 선생님. 만약 네. 궁금한 게 있다면요? 어떻게 해결했대요? 뭐 책 보거나 예,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예.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맞는데 예.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요? 예.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나중에 학교 가서 오.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면 돼.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너무 설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간과하죠. 예. 교과서는 등한시하고 다른 데서 예, 찾잖아요. 저는 그거 처음에 애가 3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갖고 왔는데 네. 받았다고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들춰봤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 네. 아주 단순한 뭐 분수 같은 것도 너무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 애한테 말 보태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완전히 간파했어요. 교과서만 예, 봐. 교과서만 보고 선생님한테 제대로 초등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에게 네. 설명을 들어. 과학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이가 오더니 엄마 우리 학교 선배 중에 그 과학고 간 선배가 있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뭐 그런 소식을 전혀 못 들었는데 동네에서는 그런 소식이 잘 돌리기 마련인데 전혀 못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영어 교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누가 갔대 이렇게.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 나보고도 한번 도전해 보래 이렇게 예. 예, 학술을 말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예. 하셨나봐요. 도전을 하는 건 좋은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행을 해야 돼. 네. 빨리 고등학교 걸 해야 돼. 그 중3 때까지 왔을 때는 중3께 이제 끝나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조금씩 예습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럼 빨리 고등학교 거 해야 돼. 일단 지금 해두면 떨어져도 이득이야. 예. 왜냐면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선행에 네. 대한 생각이 있으셨네요. 그때는 이제 차츰차츰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걸로 시작했지만 네. 방학 때 또 하게 되고 방학 때도 이제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는 방학 때 교재로요? 혼자서? 예. 그 개념서 그 문제집 개념서 하나로 위주로. 예, 했죠. 그러면 그때도 사교육에 상담을 받거나 그런 네. 과학고 트랙을 고민하거나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러시지도 않으셨나요? 예,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랑 일단 남편이랑 저랑 예. 유튜브에서 찾아볼 건 다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시고. 다 찾아봤고 급하게 정보의 홍수죠. 예, 정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찾아볼 건 다 찾아보고 거의 매일 6시간 정도씩 있겠어요, 남편이랑. 과학고를 얘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가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얘한테 우와, 과학고가 예, 맞을 예. 것인가. 진짜 말도 못하게 대화를 한 거예요. 네. 그때 거의 이제 함몰되다시피 해가지고. 과학고에 대해서. 예. 네. 입학 원서 내기 전까지.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들. 그럼 일치하셨어요? 보내야 되겠다. 예. 아이가 도전하겠다는데 안 할 이유는 없죠. 영재학교는 생각 안 하셨고. 예, 아이도 이제 그러면은 거기도 한번 해볼까? 근데 6월 좀 앞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급한 거예요. 준비하기에는. 너무 급한 데다가 영재여야 되잖아요. 영재학교인데 영재여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작가님,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초등 때 초등 너무 때 열심히 완벽했다. 했죠. 너무 완벽했다. 초등 과정이 너무 완벽했다. 저는 사교육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중학교 때 아이의 역량 보면서 사교육 도움을 받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초등 때는 그 역량을 모른다고 예, 알기 생각하거든요. 어렵죠. 예. 아예 깜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등 때 잘한다고 학원에서 되게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 중등 때 고등 때 못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끌고 가면 다 끌고 갈 수 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 누가 진도 2년 앞섰다, 3년 앞섰다 그거 전부 다 깜깜이다. 알 수 없다. 깜깜이에 우리는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거는 다른 아이들의 진도 내 아이랑 상관이 없다. 우리 애가 사교육이 필요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거는 똑똑한 애들이나 적용되는 맞아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 댓글에도 있을 겁니다. 이건 똑똑하니까 작가님 아들은 똑똑한가 보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텐데 지금 그 방식 그 사교육 빨리 선행해서 잘하게 만들겠다는 그 방식을 공부를 하셨으면 그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머리가 뛰어난 애들한테만 잘 효율이 좋다는 방식인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선행하고 네네네. 1, 2년 앞서가는 것이 정말 효용이 좋은 거는 머리가 비상한 애들이나 효용이 좋은 거지 그 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애들은 우리 아이들. 그 방식이 맞지 않아요. 그 방식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공부를 했다면 그거를 하실 수가 없을 텐데 그 부족한 거죠. 교육대 기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그게 너무 맞아요. 딱 알거든요. 그리고 꼭 이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부부가 같이 봐야지 한 명만 예.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 되고 끝납니다. 모든 게 정답은 없는데 네. 모든 상황이 다 다르고 아이마다 다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는데 명백하게 틀린 방향은 있거든요. 있죠. 네네. 예, 그것만 안 해도 되는데 명백하게 틀린 방향이 내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들어줄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확신, 맹신. 네, 오늘 김현주 작가님의 조언이 사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께 유용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